네, 우리 네. 환자분께서 팔을 이렇게 올리시거나 네. 아니면 뒷짐을 졌을 때 네. 환자분께서 이런 수동적 관절 운동이 제한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리 가족이나 뭐 아니면 친구분들한테 이 팔을 조금 눌러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자분은 이걸 버텨주세요.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버텼을 때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 힘이 이렇게 빠지는 듯한 네. 느낌이 난다면 어깨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관절이고 운동 범위가 넓어서 다양한 질환을 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견관절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약만 먹고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관절경 수술 같은 이제 의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 견관절 질환들이 진단되고 또 치료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헬스도 많이 하시고 또 뭐 배드민턴, 뭐 테니스 같은 사회 체육 활동 참여 인구도 좀 증가되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된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깨 자체 질환은 굉장히 당연한 문제고요. 어깨 이런 자체 질환뿐만 아니라 이제 심장 쪽 심혈관 문제로 인해서 심근경색이나 뭐 협신증 아니면 색전증 등에 의해서 이제 어깨 주위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심혈관 문제로 오는 이제 어깨 주위 통증은 어깨 움직임에 의해서는 통증은 오지는 않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강직성 척추염 등의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도 어깨 내부에 염증이 많아져서 그래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신경의 문제 때문에도 어깨 주위 통증이 발생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흔히들 잘 알고 계신 이제 목 디스크입니다. 저도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 뵙게 되면 이제 목 디스크가 가장 환자분들이 어깨 주위 통증이랑 이제 착각을 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목 디스크하고 어깨 질환의 차이점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밤에 많이 아프다. 라고 하면은 어깨 질환입니다. 낮에 앉거나 서 있을 때는 중력 때문에 팔 무게 때문에 어깨의 공간이 넓어져 있는데 눕게 되면은 중력에 의한 이런 팔의 무게가 사라지기 때문에 어깨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압력이 높아지고 통증이 좀 많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깨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어깨를 움직일 때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 더 아파지게 되겠죠. 네. 반면에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팔베개 자세 같은 걸 취하게 되면은 신경이 아무래도 이렇게 팔을 내렸을 때는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좀 더 당겨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팔을 내리게 되면은 좀 더 저림 증상이라든지 어깨 주위 통증이 심해지게 되는데 팔베개 자세를 취했을 때는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이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 디스크는 신경을 눌러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전기 통하듯이 이렇게 저림감이 이렇게 손까지 방사통으로 좀 내려오게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문진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어깨 통증에서 이제 기본적인 문진입니다. 이제 나이가 좀 중요한데 45세 이상에서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석회성 건염, 오십견, 관절염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친 거. 외상력이라고 하는데 네. 어깨를 다치면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뭐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어깨가 다치면 어깨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깨 탈구 같은 걸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건 특히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아프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의 무게가 원래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자게 되면은 팔의 무게를 이제 중력이 충분히 커버를 못 해주기 때문에 공간이 작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럴 때 견봉 아래쪽의 공간에 이제 염증이 많은 경우에 좀 더 아프게 되는데요. 네. 그런 대표적인 질환이 오십견, 석회성 건염, 충돌증후군 그리고 회전근개의 문제 등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오십견이 조금 더 호발될 수 있기 때문에 오십견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통증이 동반된다면 당연히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통증 여부와 크게 상관없이도 내가 어깨에 힘이 확실히 빠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을 강하게 좀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동적 관절 운동의 소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스로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또는 가족분들이 팔을 이렇게 올려주고 또 이렇게 뒷짐을 이렇게 지어주려고 해도 어깨가 뻣뻣하게 굳어서 어깨 관절 운동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수동적 관절 운동 소실이 있다면 오십견과 그리고 어깨 관절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을 댁에서 이제 자가 진단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장년층에서 야간통과 조금 힘 빠지는 증상이 있다. 그런 게 이제 조금 특징적이고요. 네. 아까 제가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팔이 좀 잘 올라간다. 이런 게 이제 오십견이랑의 큰 차이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 환자분들께서 이제 해볼 수 있는 어떤 검사로는 일단 팔을 90도 정도로 조금 옆으로 벌려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30도 정도 이렇게 조금 이동을 시켜주시고 네. 저기 깡통 비우기 검사라고 돼 있는데 깡통을 비우는 것처럼 엄지손가락이 바닥으로 향하게 팔을 아래로 좀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이나 뭐 아니면 친구분들한테 이 팔을 조금 눌러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자분은 이걸 버텨주세요.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버텼을 때
조금 아프거나 아니면 힘이 이렇게 빠지는 듯한 네. 느낌이 난다면 요거는 회전근개 질환, 그중에서도 극상건이라는 힘줄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조금 이야기합니다. 충돌 증후군을 이제 조금 댁에서 의심을 하실 때는 충돌 증후군은 일단 비교적 연령층이 조금 낮습니다. 회전근개 파열과 통증 양상은 조금 비슷하나 회전근개 파열보다 가끔 이제 팔꿈치까지 통증이 조금 더 가는 경우가 있고 손등 쪽에서 좀 저리거나 감각이 조금 남의살 같은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으로 팔을 옆으로 벌릴 때 이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통증을 느끼시고요. 특히 이 90도 정도에서 가장 강한 통증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요 120도가 넘어가게 되면 통증이 없는 이 동통각이라는 거를 특징적으로 좀 호소하시게 되고요. 네. 댁에서 아픈 환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검사로는 팔을 앞으로 이렇게 90도 벌리시고요. 팔꿈치를 90도 구부리시고 이 상태에서 팔을 이런 식으로 내외전하면서 툭툭 치시게 되면 만약에 환자분들이 여기서 아픔을 느낀다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을 조금 의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석회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형성을 막 해서 네. 분필 가루가 막 이렇게 축적되는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네. 휴지기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크 모양으로 딱 분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휴지기 단계가 있고 그 분필이 이제 녹아드는 단계, 흡수기 단계가 있는데 네. 지금 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이루시고 그렇게 되면 요 MRI에서 이렇게 너무 하얗게 이게 염증인데 네. 정말 이 정도로 잠을 한숨도 못 잘 정도로 아프시게 되고 내시경상에서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흡수기인데 이런 식으로 정말 아파서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주무시고 너무 힘드신 경우에 수술을 하고요. 응급실에 가야 될 정도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네, 우리 환자분들께서 적어도 6개월 이상 동안 정말 치료를 너무 열심히 받아보시고 우리 환자분께서 예를 들어 다른 석회성 건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 동반이 돼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오십견이 동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만 네. 국한적으로 제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우리 네. 환자분께서 팔을 이렇게 올리시거나 네. 아니면 뒷짐을 졌을 때 네. 환자분께서 이런 수동적 관절 운동이 제한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게 이렇게 팔을 들어보라고 해서 들어보는데 돌고 내리고 이런 건 괜찮은데요. 네, 어떤 동작에서 아픕니다. 그렇죠. 올라가고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는 혹시 뭐 가족분들이 해주셔도 요거는 범위는 다 잘 나오시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더 네. 요거 치료를 받아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석회성 건염 환자분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 뭐 통증 매우 극심하고 어깨도 저렇게 힘 빠지시고 하는 우리 방금 전화 주신 환자분들보다 훨씬 통증이 극심하신 환자분이신데요. 제가 방금 시청자분께는 제가 통증의 영역을 여쭙지 못했지만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위팔 아래까지는 통증이 잘 내려가지는 않고요. 이제 집에서 진단을 조금 석회성 건염을 하시게 된다면 일단 석회성 건염은 한 45세에서 55세 정도의 중년층에서 좀 흔하고 이제 흡수기 제가 아까 세 단계 말씀드렸는데 네. 이제 흡수될 때 정말로 응급실에 갈 정도로 갑자기 너무 심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게 정말 석회성 건염의 많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이제 통증 영역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지만 팔꿈치 근처까지는 내려가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 보통은 요 삼각근의 앞쪽과 옆쪽에서 주로 통증을 좀 호소하게 되고요. 방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지기 정도의 이제 통증이라서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요 동작에서는 아프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특정 동작, 즉 눈썹 위에서 뭔가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뒷짐을 하면서 예를 들어 차 운전하다가 뒤에 뭔가가 있어서 그걸 잡으려고 하시다든지 이런 물리적으로 석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어떤 압박에 의한 통증만 조금 존재하실 테니까 치료는 일단은 꾸준하게 좀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깨 오십견은 이제 50대 전후에서 흔해서 오십견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좀 하시고요. 근데 요즘은 오십견이라는 말이 조금은 틀렸다고도 생각을 하는 게 요즘은 헬스도 이제 워낙 많이 하고 그래서 30대, 40대 분들도 이제 외상성 오십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30견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서 너무 50대 전후, 즉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서만 발생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조금은 동결견이라고 기억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동결견, 즉 얼음이 언 것 같다, 꽁꽁 얼었다. 그래서 어깨가 많이 이렇게 유착이 되고 꽁꽁 얼어서 어깨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동적인 운동 범위가 소실이 되는 게 가장 오십견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증 영역은 주로 삼각근 부위에서 국한이 되나 어깨 앞에 그리고 옆에 그리고 뒤쪽으로 좀 넓은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깨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노화가 주 원인이기 때문에 고령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요. 물론 외상이 있다면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조금 더 젊은 연령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십견은 이제 아까도 동결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캡슐, 즉 어깨를 감싸는 관절막이 꽁꽁 얼어가지고 수동적 운동 범위 소실이 있지만 오십견은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관절 간격이 소실됐기 때문에 뼈와 뼈가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물리적으로 관절 이 운동 범위가 소실되는 상태가 됩니다. 통증 영역이 조금 이렇게 어깨에서 전완부까지 좀 멀리도 퍼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통증은 경험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통증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만 있는 게 아니라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오십견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아까 시청자분들 분께 말씀드렸지만 이 석회성 건형과 오십견도 같이 있을 수가 있고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문진과 통증 영역의 이런 지도화를 통해서 질환을 추론하는 과정은 집에서 이제 자가적으로만 진단을 좀 하셔서 정보만 얻어 가시고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 꼭 내원하셔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